권력자원 이론.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스터디 채널 사회복지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권력자원 이론을 알아보기로 해요. 우선 권력자원 이론의 주장에 대해서는 먼저 시장과 정치의 관계, 복지정책의 발달을 알아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권력자원 이론의 한계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시장과 정치의 관계. 권력자원 이론은 산업화 이론의 비정치적인 성격에 대해서 비판하였어요. 사회정책이 시장의 정책을 완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즉, 복지국가는 한 사회의 정치와 시장이 움직이는 방법과 영향력의 정도를 통해서 분석될 수 있으며, 시장과 정치는 제도화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권력의 기반은 시장 권력과 정치 권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시장 권력의 핵심은 자본과 경제적 자원이고, 이는 사회계급이나 이익집단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분배됩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의 핵심은 투표권과 집단행동을 조직화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투표권은 재산이나 소득 같은 요소에 좌우될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시민권에 속하는 기본적이고 강력한 권리이며 평등하게 분배됩니다. 시장의 자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나 수적으로 대규모인 노동자가 분배를 둘러싼 유리한 조건과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정치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행위자의 저항에 부딪혀 정치적 긴장을 창출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시장과 정치 간의 갈등은 시민권과 복지국가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복지정책의 발달. 계급구조에 의해서 생성된 불평등이 정당 정치에 반영되어 복지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 같은 합리적 행위자를 강조합니다. 복지정책의 발달은 산업주의의 발전과 함께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는 노동자 계급이 제도 실행을 위해 권력을 획득하였을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복지국가의 발달은 계급의 문제이며, 복지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와 옹호는 노동자 계급에서 나오지요. 개혁주의적 노동조합의 세력이 강하고 사회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 정당이 오래 집권한 국가일수록 광범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권력자원 이론의 한계점. 첫째, 이론이 주 내용과 반대되는 역사적 사건이 존재한다. 복지국가의 팽창기나 황금기의 등장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집권기에 이루어진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복지국가 발달 초기에 국가복지의 확대를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통합성을 약화시키는 방법 혹은 임금 억제의 수단으로 간주해온 사례가 존재해요. 일부 국가에서 보수당이나 가톨릭 정당이 사회복지정책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경험도 있어요. 둘째, 지나치게 계급정치에 한정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후기 산업사회 들어 젠더와 인종, 세대 등 차이에 대한 인정의 문제가 부각되고, 대안적 이익집단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이 한계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노동자나 자본가 계급의 이익과 상이한 노인집단이나 여성의 이해관계가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공적연금은 다른 제도에 비해서 계급정치의 영향력에 덜 민감한 편으로, 관대한 연금제도 유지를 위해 노동자 계급과 노인집단의 이익이 상반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실증적 증명이 민주적 정당 정치가 발달되어 있거나 충분한 자료의 생성이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익집단 정치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